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성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목 불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절기 되면서 목도 칼칼하고요. 또 불편한 듯 여러 가지 이상 증상 있을 것 같은데 목 불편한 증상들 진단 또 치료까지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축농증, 피현도선, 후두염, 이명증 모두 좋습니다. 코골이나 수면 부호흡, 후각 미각 관련된 증상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네. 환절기 아무래도 이제 코 이제 훌쩍훌쩍 하실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요즘 내원 환자는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찾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네. 코 훌쩍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네, 아무래도 예전에보다 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서 안심이 좀 되셨는지 이제 갖고 계시던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키려는 분들이 좀 예전보다 좀 많이 느신 편입니다. 지금. 환절기 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목 불편 증상들 많이 호소하실 텐데, 네. 예. 목이 불편하다는 것은 따끔거리기도 하고 목 넘김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불편들을 좀 호소하십니까? 일단은 목에 안에 가래도 있고 이물감도 있고 실제로 이물이 걸리신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르신들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내원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여러 가지 증상을 있는데 그 목 안에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목 안에 여러 가지 분포되어 있는 신경 쪽에서 이상이 생겨서 성대의 움직임이 있어서 목소리도 좀 쉰 목소리 나거나 안 좋은 목소리 나거나 삼키는 게 힘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하세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서 좀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러 오시죠, 진료를. 네. 편도가 또 붓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말이죠. 편도들도. 그러고 보면은 입안에 질환들만 해도 상당한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이비인후과가 귀, 코, 목으로 나눠져가지고 네. 목 쪽으로 해서 보시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일반적인 목 불편한 거, 입안에 궤양 같은 거, 입안이 좀 허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한 걸로 해서도 오시는 경우도 있고 혀가 이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 환자군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경한 감기나 이런 거에서부터 심하게는 혀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후두나 인두 쪽에 암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수술도 같이 또 하고 있고 목적이 조금 광범위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 분포도 나이 분포도 어린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이석증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그것이 이석증이 이렇게 재발됐을 때는 눈도 뜰 수가 없고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요. 그냥 엎드려져서 꼼짝 못하면서 눈도 못 뜨고 그러는데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냥 초록색 물까지 네네네.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는 곳에는 이비인후과가 가까이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그냥 급한 대로 내과도 가고 그랬었는데 또 그런 경우에 차를 타고 네. 한참 5분 이상도 못 갈 정도로다 막 몸이 뒤틀리고 그러는데 네네. 그럴 때 제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네. 나중에 병원에 가더라도 너무 괴로워서요. 네네네. 일단은 그 혹시 진단을 언제 어디에서 받으셨죠? 맨 처음에 받은 거는 한 15년 전쯤에
동네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받았었고 통원 치료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15년 전쯤 되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19년도 봄에 네. 그것이 또 재발이 돼서 네. 그때도 이제 이비인후과에 다니면서 통원 치료를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사를 왔는데 여기는 네. 이비인후과가 근처에 없는데 이제 20년도 봄에 또 그런 증세가 증상이 있어서 있으셨고요. 네. 예 내과에서 그냥 가니까 내과에서 입원해가지고 예. 4일 동안 입원해서 네네.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금년에 네. 1월과 6월에 2번을 그랬어요 또. 아, 또 이게 들으니까 이제 뭐 환자분 제가 저희가 보통 그 증상이 오셨을 때 저희가 판별을 하는 거는 안진이나 그래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고 저희가 오른쪽이나 왼쪽인가 그런 거를 좀 판별을 하게 되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석증이 지금 나타나신 게 점점 주기가 좀 짧아지시는 것 같아요. 들었을 때는. 예.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있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하시는 거 예. 보니까 예. 사실은 이런 거는 조금 귀 쪽으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예. 단순히 이석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귀 안에 그 균형을 느끼는 돌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어요. 이제 예. 그거를 주위에서 물 같은 게 림프액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면서 저희가 균형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 네. 돌이 제자리에서 빠지게 돼서 그 물을 안에서 막 움직이게 되면 저희가 어지러운 거를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역 구토를 좀 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증상이 좀 심하고 또 그런 게 구역 구토가 나면 흡인이 돼서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때마다는 좀 보통 저희는 응급실로 좀 가시라고 추천도 좀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응급실이요. 예, 예. 단순하게 그 돌만 빠졌으면 저희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누워가지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막 뒤로 예. 눕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게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계속 만성적으로 오래 계시다 보면은 안쪽에 다른 뭐 메니에르라는 질병이 있던가 아니면 예. 급성 전정 신경염이라 그래서 저희 평형을 관장하는 전정이라는 부분에 또 염증이 와서 또 그러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질환이 다른 것도 좀 감별이 필요하시거든요. 혹시 예. 들으시는 거나 이런 건 괜찮으세요? 듣는 건 들어요. 아, 듣는 건 들으시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른 질환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 주기가 조금 말씀하신 게 좀 빠르시면 저희가 예. 어지러움 검사나 평형 검사 그리고 청력 검사도 동반해서 좀 같이 좀 필요하시고 그런 예. 거는 좀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예. 그러면은 네. 큰 병원으로 가서 해야 될까요? 이비인후과 그냥 동네 이비인후과 다녔었는데 전에는 이제는 그런 큰 병원에 가야 될까요? 뭐 큰 병원이라기보다 요즘에 엔간한 병원에서는 귀 관련해가지고 그런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예. 모든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그거를 좀 쉽게 그거를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예전에 예. 이석증이 있으셨던 걸 말씀을 드리면 그걸 예.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은 내과나 이쪽을 가시기보다는 이비인후과를 가셔가지고 그걸 예. 먼저 진단을 받고 좀 치료를 조금 더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저 이비인후과를 가려면은 그게 증세가 나타났을 때 가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증상이 나타나셨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저희 몸에서는 그걸 다른 기전으로 이제 보상을 해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르면서 안정화가 돼서 이게 좋아지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실 때 가시게 되면은 오히려 예. 아무런 게 없어서 괜찮다는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가장 좋으신 거는 아까처럼 좀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게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진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급실로 좀 가시거나 너무 심하시면 아니면은 외래로 가셔가지고 그때 바로 진단을 받으시면 훨씬 더 조금 용이하게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에 뭐 아무런 이제 증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 불편감도 느껴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네. 앞서 목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에 네. 염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좀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통증이 네.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그 목에 이물감이 좀 생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은 구강 같은 경우는 음식물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뭘 식사를 하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할 때 그 음식물이 딱 닿는 부위가 또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뭔가 있다 아니면 뭔가 부은 것 같다. 네. 숨이 조금 이렇게 차듯이 좁아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호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성 인후두염 같은 게를 제일 많이 좀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오시기도 하죠. 예. 그럼 이렇게 목은 진단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여느 진료와 마찬가지로 문진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문진에서 좀 중요한 경우는 말씀드렸던 구강 쪽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흡연 네. 하시는 거 그리고 음주력 그리고 요즘에는 또 커피들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커피를 드시면은 그걸 마르게 하는 좀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입안을 마르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입안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성대를 조금 마르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자주 쓰시는 직업이 있으신지 그런 네. 것도 좀 여쭤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쭙게 되죠. 특수하게. 그래서 뭐 1차적인 부위로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담배나 알코올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 당뇨 같은 것도 좀 중요하세요. 당뇨가요? 예, 면역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특히 당이 있으신 분들은 상처의 회복이 느리거나 말씀드렸던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잡기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그렇습니까? 약을 먹어서 조절이 되시면 괜찮으신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약을 없으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런 게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구강 안쪽에는 다음에 저희가 한번 보겠죠. 이제 한번 실제로 봐서 혀가 뭐 잘 움직이시는지, 혀가 뭐 다른 이상인지, 입 천장이나 저희가 혀를 이렇게 대보면은 딱딱한 부분도 있고 연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비대칭적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조금 넓으시거나 구멍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입안에요? 예, 어느 그렇죠. 부위에 구멍이? 그 저희가 혀로 위를 했을 때 딱딱하거나 아니면 연한 부위 있잖아요. 예, 예. 예. R 표시하면 위에 닿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좀 좁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다 한꺼번에 좀 보게 됩니다. 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안녕하세요? 불편하십니까? 네. 아니, 왜 혼선이 되는 것 같아요? 라디오 틀어놓으셨습니까, 아버님? 안 들어나세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는, 네, 잘 들립니다. 딴 게 아니고, 밥을 먹고 그러면은, 네. 사리가 잘 들려요? 사례가 잘 들리세요? 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 전서부터 그래 징그랬는데, 그때 한번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목젖이 열었다 닫았다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자동이 잘 안 된다 그러는 거더라고. 일단은 그 사례 들리시는 거 말고 다른 거 증상은 없으세요? 그제 뭐 약 같은 거 먹을래도 근심이 돼. 이걸로 넘어갈까봐. 약 같은 걸 넘어가. 일단은 그게 네. 저희가 아버님이 호소하시는 게 그 사례가 잘 들리시는 거 말고 목 안쪽으로 불편하시거나 침 삼킬 때 조금 힘들거나 힘을 줘서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 꼭 기도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게 아주 밥 먹다가도 걸로만 들어가면 죽어가지고.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그 안쪽에 그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랑 그 다음에 네. 음식물 넘어가는 식도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님.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기 숨을 쉴 때는 식도가 저희가 후두 덮개라 그래서 그 뚜껑 같은 게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목젖이 있잖아요, 그 목젖. 네, 목젖 밑에 있는 거고요. 목젖 같은 네. 경우는 목젖이라기보다 후두 덮개라는 다른 그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어요, 아버님. 네. 네네네. 그래서 그쪽이 잘 안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음식물이 기도로 쑥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 몸에서는 기도에서는 또 그거를 뭐가 들어오게 되면은 억지로 내뱉으려고 하는 그 자동적인 반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침이거든요. 사례고. 나고 죽겠어요. 숨이 막히고 있던 때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또 이제 폐렴이 또 발생이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되실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료가 되시면 그 큰 병원을 조금 가셔가지고 안에 사진도 좀 찍어보시고 실제적으로
목을 사진 찍어요. 예, 목적으로 CT나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그 음식물 같은 거, 조영제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삼키시면서 실제적으로 잘 넘어가시는지 안 넘어가시는지 그걸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를 방문하시면 그런 거를 또 검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후두 덮개 뚜껑 같은 게 이게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보고 이게 신경 문제인지 아니면은 해부학적으로 아버님 지금 목 안에가 지금 뭐 좁아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막고 있어서 그런지 원인을 좀 감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요. 네네네. 아니면은 안에 목 안쪽을 볼 수 있는 근처에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에서 아마 필요하면은 그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병원 혹시 이비인후과 가보셨습니까? 네, 공천에 이비인후과에 갔었어요. 그런데 뭐 별 약도 안 주고 그냥 목소리인데 그 조심해서 먹으라 그러면서 그 지침을 많이 크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 재채기를. 혹시 가셨을 때 목 안쪽 코로 접근하셔가지고 내시경 같은 거 한번 넣어보셨나요? 그런 건 안 했어요. 아, 그 어떤 데는 가면은 이제 그거는 목 부분으로 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코 쪽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침을 삼켜보시게 해서 저희가 내시경으로 좀 보시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그 주무시면서 하는 내시경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겉으로 해서 보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 기독교 병원 같은 데 가야 되겠네, 그럼? 네, 일단 동네 의료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요. 또 진단서 받으시고 그 진단서 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다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왜 뭔 약 같은 건 없네요? 약으로 하는 것보다 일단은 원인을 감별을 해서 그거를 판별을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원인부터 알아야 약물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네. 네, 아유 빨리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세요. 목 넘김이 좀 불편하다든가 뭐 염증이 자주 생긴다든가 또 이명증 좋고요. 또 코골이, 코골이 너무 심한 경우 어떻게 좀 치료 방법이 있는지 또 뭐 비염도 좋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듣고 보니까 목이 이상 증상들이 뭐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한 10일 전서부터 왼쪽 귀가 이렇게 뭐 소리가 나요. 새소리 같은 게 이용하고. 여보세요? 예. 아버님 혹시 라디오 틀어놓으셨습니까? 예. 라디오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예. 네. 얼마 전부터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에 아, 한 10일 정도 졌어. 네네. 오른쪽 귀에서 10일 정도 전부터 어떤 게 불편하셨다고요? 귀에서 뭐 새소리 같은 게 잉하고 새소리. 귀가 새소리. 좀 귀가 좀 이제 먹먹해 그래. 먹먹하신 것도 있으세요? 예. 들리시는 것 자체는 어떠세요? 들리는 거는 뭐 괜찮게 들리는데 들릴 때 좀 오른쪽 귀가 울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울리고 저희가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먹먹하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좀 먹먹해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새소리도 난다고 네. 하시고요. 귀에서 혹시 뭐 물 나오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건 없고요. 어지러운 것도 없으시고요? 예. 최근에 혹시 뭐 무리하시거나 그런 적 있으시나요? 아니면 큰 소리에 그런 것도 없는데요. 큰 소리에 노출되시거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예. 보통은 지금 이명증도 있으시고 그 안쪽에 중이염 소견도 조금은 의심이 좀 되세요. 저희가 귀 안에는 저희가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돼서 저희 고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바깥에 저희가 흔히 간지러우시면 긁으시는 부분 있죠? 그게 이제 외이고 그 바로 안에 고막 안쪽이 이제 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간혹적으로 물이 차시거나 염증 같은 게 조금 생기시거나 그러면은 거기가 물이 차서 먹먹해지거나 그런 증상들을 좀 유발할 수 있으세요. 예. 이명증 같은 경우는 그게 하루 내내 계속 하루 온종일 들리시나요? 아니면은 어쩔 땐 들렸다가 어쩔 땐 안 들렸다가 그러시나요? 아니 계속 그런데요. 계속 그러세요? 그러면은 보통 근데 이명은 저희가 집중을 안 하고 있으면은 저희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집중을 하면 주무시거나 아침에 깨셨을 때는 좀 심해지시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일단은 급성 중이염이 이명보다는 조금 더 심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에 귀를 좀 한번 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예. 네,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그래서 귀 안쪽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귀 안에 고막만 봐도 실제로 물이 있으면 물방울이 있는지 그리고 염증 반응이 조금 있는 건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까운데 이비인후과 한번 가셔서 귀 안에 진료를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이명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명증보다는 근데 안쪽에 먹먹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중이염으로 인해서 이명이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염증이 생길 그렇죠. 확률이 높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귀에 소리가 난다거나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또 어지럽거나 뭐 귀, 입, 또 코 관련해서 이상 증상들 상담해 주시면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입안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입 안의 증상들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질환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장 많이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은 인후두 역류 질환이거든요. 예.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64국에 6335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혓바닥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네. 혓바닥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혓바닥이 많이 아파요. 네네네네. 네.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죠? 몇 년 됐어요. 혹시 앓고 계시는 다른 질환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당뇨 있어요. 당뇨 있으시고 면역 관련해서 다른 질환 같은 건 없으세요? 네, 당뇨만 있어요. 당뇨만 있으시고 그게 네.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그러시는 건가요? 네, 계속 그래서 혓바닥이 그냥 있어도 아프고요. 네. 네, 그냥 매운 거 이런 걸 잘 못 먹어요. 뜨거운 거 이런 잘 거. 못 드시고 네네네. 네. 실제적으로 혓바닥 자체에서 좀 뜨거운 자결감 같은 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네, 그냥 아파요. 아프세요? 네.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 혀가 어떤 상태인지 일단은 봐야 돼요. 그래서 봐서 일단은 혀 자체가 근데 근육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좀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흡연이나 이런 거에서 자극이 많이 되는 경우 그리고 수분 보충 같은 걸 잘 안 하시거나 좀 어떤 때는 면역이 떨어지셔서 곰팡이 같은 게 조금 쓸어가지고 저희가 혀에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게 감염이 되면은 그런 증상들을 좀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가뭄 때 논바닥 이렇게 쩍쩍 갈라지듯이 그죠? 그렇게 갈라지셔가지고 심할 때는 피도 좀 나고 이러시는데
근데 네. 결국은 근육을 저희가 좋아지게 좀 해주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대증적으로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수분 같은 걸 조금 많이 섭취하시고 가글 네. 같은 거를 좀 수시로 하셔서 입안에 청결, 구강 청결을 좀 잘 유지를 하시고 그 네. 다음에 혀를 자극적인 거나 이런 거는 좀 한동안 좀 피하시는 걸 제일 권장을 드리는데 일단은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사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곰팡이나 이런 게 있으실 때는 그런 노력을 네. 하셔도 쉬이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네. 가셔서 간단하게 검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은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셔가지고 혀 상태를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고 대증적으로 하실 가봤어요. 거지. 네네. 언제 어떻게 가보셨죠? 그때 많이 아파가지고 네. 갔는데 네. 저기 그냥 약 3일분 주고 네네네. 콜라 커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불치는 아닌데 난치라고 좀 보긴 보는데, 근데 네. 일단은 저희가 검사나 이런 것도 하셨나요? 곰팡이균 있는 검사 이렇게 혓바닥 긁어서 저희가 조금 검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네. 가글 같은 거를 좀 쓰시거나 그런 건 하셨었나요? 가글 하면은 혓바닥이 엄청 아파요. 일단 특수한 가글이 그거에 맞는 가글들이 좀 여러 개 몇 개가 있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네. 흔히 뭐 저희가 뭐 약국에서 파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네. 검사를 좀 자세하게 받으시고 그에 맞는 가글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혀에다가 이제 물을 적신 꺼즈나 이런 거를 물고 계시거나 그런 식으로 네. 보존적인 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완치는 되긴 되나요? 그건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도 조금 있으신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뭐 네. 100% 여기서 뭐 무조건 좋아하실 겁니다 이러긴 좀 그렇고요. 일단 한번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네.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떤 질환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관련 질환이 본인도 모르시는데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당 조절이 안 되시거나 그래서 근육이나 이런 게 말씀드렸듯이 혀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혀에 뭔가를 자극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좀 검사를 좀 해봐야 될 원인을 것 좀 같습니다. 찾아서 빨리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큰 병원에는 안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개인 네. 병원에 이비인후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뭐 네. 그렇게 콜라나 커피 먹지 말고 약 3일분 주고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아파도 안 갔어요. 1차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대중적인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뭐 맞고요. 저도 일단 아마 좀 그렇게 아마 진료받았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상처가 쉽게 나아지지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혀가 또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네. 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자극이 또 음식물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쉽게 나아지기보다 좀 시간을 갖고 좀 보시기를 아마 그렇게 아마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시간은 하면 몇 년이 됐는데 많이 그래서 제가 불편하실 뜨거운 밥을 텐데. 못 먹어요. 그러게요. 많이 불편하실 네. 것 같은데 제대로 네. 드시지도 못하고 빨리 좀 큰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세요,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비인후과 질환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목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
네, 말씀 듣다가 말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인후두 역류 질환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과에서 보면은 목 아래에서부터 가슴 위쪽까지 이제 일자로 해가지고 타는 듯한 통증, 자결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과를 보통 가시게 되면 이제 흔하게 진단받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 몸에서 음식이 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위벽에서 이제 이게 음식이 들어왔구나를 느끼고 저희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한 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식사를 하시고 바로 눕거나 아니면 혹시 나이가 이제 좀 드시거나 하면 식도를 잠가주는 역할을 하는 목 근처에 조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약해져가지고 아니면은 음주를 하시거나 바로 주무시거나 그러면은 위 안에서 만들어진 산이 이게 역류를 합니다. 중력 때문에. 네. 그래서 식도점막을 그 강한 산 자체가 자극을 해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 식도를 이제 서서히 좀 같이 망가뜨리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위산이 식도를 넘어가지고 그 윗부분의 인두 후두 부분까지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이 인후두 역류 질환이 되겠습니다. 역류성 질환하고 위식도 역류 질환하고는 다른 질환입니까? 역류성 위식도 질환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 말씀하시죠? 인후두 역류 질환하고. 예, 나타나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목 아래쪽에서 식도 쪽에 나타나면은 그 위식도 그 역류 질환이 되고 원인은 같아요, 위산으로. 근데 그 위에 목 부분이면은 인후두 역류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밥 먹고 네. 이렇게 속이 쓰리면서 네.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게 역류성이에요? 그건 역류성일 가능성이 좀 제일 많긴 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왜 신맛이 나오면서 네. 이렇게 좀 먹은 것이 올라오거든요. 네네네네. 그걸 뭐 언제부터 그러셨죠, 증상이?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되셨어요. 혹시 뭐 근처에 내과나 이런 데는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거 내시경 같은 것도 혹시 해보셨나요? 수면 내시경? 저는 내시경 같은 걸 잘 못해요. 그러세요? 일단은 그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음식물 나오게 되면 그 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신물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극돼서 아마 그러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제일 좋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은 보통 그거는 눈으로 확인은 못 하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그거를 아시고 이제 위산을 억제하는 그런 약품 같은 거를 약국에서 1차적으로 좀 드시면 증상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임상적으로 좋아지시면은 그럼 내 위산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아시고 가끔 가다가 강한 음식이나 이런 거는 조금 배제하시고 그다음에 그 점막이 좀 좋아질 때까지 그 약도 좀 같이 복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좀 같이 그걸 교정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뭐 물을 조금씩 드셔주셔서 그 위산이 좀 깨끗해지게 씻겨 내려가거든요. 물을 전혀 잘 안 먹거든요. 네네. 옆에다가 인위적으로 물병에다가 물을 많이 담아두신 다음에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가지고 좀 많이 드시고 커피나 음주 이런 거는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요. 식사한 다음에 바로 눕거나 그런 것들만 좀 교정만 해주시면 바로 누워요. 예, 그거를 안 해주시면 더 좋아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근데 코 비염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런 게? 비염 관련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생활 습관 같은 게 조금 몇 개가 지금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를 교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증상이 좋아졌는지를 보시고 코는 또 따로 그거랑 관련을 지을지 어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해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안흥한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 질환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